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화요일인 오늘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 또 주제에 딱 맞게 오신 것 같아요. 이 월가에서 지금 굉장히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는 소식이 샘 알트먼, 그러니까 오픈 AI CEO죠. 그렇죠. 이제 전 CEO가 됐죠. 네, 이분이 이제 CEO에서 내려오고 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행을 택했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요. 좀 복잡한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슈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주말에 토요일 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AI 쪽, 빅데이터 쪽, IT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뜨거웠던 3, 4일이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GPTs라고 하는 것들 엄청난 기술의 변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뭐 거의 이 정도면은 스티브 잡스의 재림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던 게 바로 이 샘 알트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샘 알트먼이 16일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간입니다. 미국 시간 기준 16일까지만 해도 뭐 에이펙 CEO 서밋 2023에도 참여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17일 날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블로그에 갑자기 긴급 성명이 올라옵니다. 이 오픈 AI 블로그에. 그러면서 비영리 단체인 오픈 AI의 이사회가 오늘 샘 알트먼이 CEO직을 사임하고 이사회에서 물러난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될 때까지 샘 알트먼과 그리고 이제 브록만이죠. 이제 브록만은 이거에 대해서 아예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12시,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 시간 금요일 12시에 수스케버, 그러니까 일리아스 수스케버라고 이제 이 사람이 이번에 뭐 가장 또 포인트가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공동 창업자거든요. 근데 공동 창업자 일리아스 수스케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딥러닝의 아버지를 불리는 제프리 힌턴이나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의 거의 모든 AI의 가장 중요한 개발자, 중요한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리아스 수스케버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샘 알트먼한테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회의할 건데 접속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회의를 접속했는데 뭐 이것도 뭐 이제 좀 여담이긴 한데 그 접속 주소가 구글 미트라서 또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오픈 AI가 MS가 이제 많이 투자를 했는데 어쨌든 이 이사회가 열렸고 거기에서 갑자기 일리아스 수스케버가 CEO로서의 당신을 해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라고 하고 있는데 30분이 지난 12시 반에 또 이제 일리아스 수스케버가 브록만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서 당신은 이제 또 똑같이 구글 미트를 열고 이사회에서 해고합니다. 다만 이제 직책은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이사회만 해고하고 회사엔 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브록만이 이거 뭐냐?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트위터에서 계속 이제 X에서 각종 트윗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이제 갑자기 퇴출당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서는 이제 안 된다. 이거 일종의 뭐 쿠데타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픈 AI의 투자자들이 샘 알트먼을 구하기 작전에 좀 나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19일 날 이제 샘 알트먼 CEO가 다시 이제 오픈 AI의 이제 오피스에 갑니다. 근데 이때도 좀 이슈가 됐던 게 본인이 이제 X 트위터에다 올렸는데 본인 회사잖아요. 근데 본인이 게스트 출입증을 받아가지고 인증샷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를 착용하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논의라로 들어갔는데 뭐 논의가 잘 안 됐는지 그리고 나서 또 뭐 CEO가 어떻게 되니 하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가 갑자기 트윗을 올립니다. 올리면서 뭐라 그러냐? 이제 우리가 이틀 만에 해임 지나고 이틀 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그 샘 알트먼과 그렉 브로반을 영입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고급 AI 연구팀을 이끌 것이다. 라고 하더니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아예 이제 한 번 더 트윗을 올리는데 그 트윗에는 CEO 자리를 준다. 그러니까 아예 신사업팀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의 일종의 CEO까지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정말 뭐 매일매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할 정도의 결과였고요. 어쨌든 그래도 방송 오늘 오기 전에 어제 저녁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상황이라 어쨌든 정말 뜨거웠던 뭐 주말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 4일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뭐 하나하나 보자면 미국 기업들은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사실상 샘 알트먼이 오픈 AI를 창업했다. 그러니까 CEO 자리에 올라가면서 사실상 오픈 AI를 띄운 주역
구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쵸? 이렇게 좀 단시간에 해고가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특이한 구조가 있어요. 네. 일단 오픈 AI에 대한 좀 역사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픈 AI가 처음에 생긴 게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 근데 이게 비영리 단체가 처음에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원래 이 오픈 AI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랑 만들었느냐? 이게 샘 알트먼이랑 여러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때 처음 만든 이유가 야 이게 지금 AI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 기업에 가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때가 네. 이제 구글이 상당히 득세할 때였거든요. 알파고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이 AI를 좀 견제하면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 그래서 원래 이름이 오픈 AI였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 그래서 그걸 비영리 단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비영리 단체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그 회사에서 나가게 돼요. 네. 근데 나가게 됐다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돈이 이제 갑자기 모자르게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비영리 단체를 위에 두고 그 밑에 영리단체의 형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네. 이 회사가 비영리랑 영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흥미로운 게 영리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회사를 계속 쥐락펴락하면 원래 이 회사의 철학인 비영리의 어떤 그림들, AI에 대한 전반적인 게 무너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전제 조건을 넣냐면 이 그러니까 영리단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기업들은 이 비영리 단체가 하는 의사결정에 참여를 못하게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샘 알트먼이 자기가 만든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지분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큰 포인트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서 또 본인과 그 다음에 일리아스 스케버 이 두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 오픈 AI라고 하는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비영리 단체, 그러니까 회사 밖에 있는 사회이사들을 이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단체에 넣게 돼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 한 6인 정도, 이제 밝혀진 건 6인 정도이고 그 외에 더 있는 걸로 보이는데 6인이 함께 이 이사회를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은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네. 또 지분은 49%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있음에도 의사결정에는 참여를 못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주 특징적인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이 49%를 가지고 있음에도 네. 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회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상환도 투자금의 100배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또 가이드라인까지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샘 알트먼이 결국 이사회라고 하는 뭐 6인이라고 쳤을 때 그 중에 한 명일 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나머지, 그러니까는 일리아스 스케버와 그리고 나머지에 있는 이사회들이 뭔가 회의를 해서 쟤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창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분도 없고 뭐 그리고 의사결정권도 이제 뭐 6분의 1 정도니까 결국에는 거기에서 축출됐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샘 알트먼 CEO가 뭐 횡령을 한 것도 아니고 배임을 한 것도 아닌데 네. 이렇게 갑자기 이사회에서 퇴출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설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야기가 뭔가 그 다음 어떤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는 인간이 조금 컨트롤하기 어려운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를 몇 명이 본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AI가 원래 이 AI를 조금 이렇게 견제하거나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걸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술이 너무 빨리 가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상황에서 네. 결국에는 이 샘 알트먼은 아니다. 계속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만들고 나서 이 부분에서 더 하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그다음 그 안에서 다양한 뭐 이거를 가지고 또 어떤 다양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들의 뉴스나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일리아스 스케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술자이면서도 또 그 안에서 이 AI에 대한 견제를 하는 움직임을 상당히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좀 대립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말씀드렸던 나머지 이사회도 말씀드렸던 이 비영리 단체 처음에 설립의 목적에 맞춰서 네. 대부분 다 이 AI의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는 쪽에 가까운 의견들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이 오픈 AI를 만든 샘 알트먼을 밀어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이거 쿠데타냐라고 물어봤을 때 실제로 일리아스 스케버가
쿠데타로 불러도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동의하지 않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쿠데타로 불러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어쨌든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이 회사를 이끌던 사람들과의 좀 의사결정 없이 어떻게 보면 이 이사진들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뭐 이런 이슈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사태로 인해서 인공지능의 뭐 미래라든지 뭐 논의가 또 이뤄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였네요. 네. 근데 사실 뭐 샘 알트먼이 퇴출된 이후에 알트먼뿐 아니라 핵심 임원들도 줄줄이 좀 퇴사 의지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일 컸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브로크만이 원래 또 가장 또 이 오픈 AI 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하나였죠. 실제로 우리나라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이제 샘 알트먼과 브로크만이 우리나라에 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 브로크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에서만 내려가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본인이 이제 트위터에 올린 겁니다. 아, 우리 나 이렇게 할 거면 아예 그냥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약간 감정적인 혹은 이제 사람들이 보고 와, 좀 마음에 와닿는 얘기들을 좀 계속 X에 올리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8년 전에 오픈 AI를 이 샘 알트먼과 같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다. 그리고 나서 8년 동안 엄청난 큰 성과를 이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오늘 이제 그만두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서 모두의 앞날에 행운이 있길 바란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오픈 AI의 핵심 인원들이 나도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 오픈 AI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군요. 일단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도 실리콘밸리 쪽의 유명 인사들은 나름 샘 올트먼의 편을 많이들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가장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슈가 됐던 게 에릭 스미트 전 구글 회장이 X에다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샘 알트먼이 자기의 영웅이다라고 하면서 이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900억 달러의 회사를 키웠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다. 세상을 영원히 바꿔놨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했고요. 또 에어비앤비 CEO인 브라이언 체스키 같은 경우에도 샘 알트먼이 이 시대의 최고의 창업가 중 한 명이다. 업계에 막대한 공헌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샘 알트먼을 옹호하는 이런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네, 기존 CTO도 역시나 뭐 알트먼의 편을 들면서 내부에서도 계속 뭐 알트먼을 지지하는 움직임들이 꽤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라브라티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그분이 이제 처음에 이사진의 결정에 의해서 원래 본인이 CTO였다 갑자기 임시 CEO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그럼 미라브라티도 한 편이냐 뭐 이런 얘기들 나왔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흥미로운 게 미라무라티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샘 알트먼이 올린 트윗을 본인이 리트윗을 하면서 하트 모양을 이렇게 올렸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또 그거를 또 이 샘 알트먼이 하트 그러면서 무슨 온라인상에서 이 X에서 계속 하트 바람이 불기도 했었는데 네, 그럴 정도로 오히려 이 미라무라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방향은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좀 뉘앙스의 좀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회사에서 이거 그럼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한 거야? 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이 사태를 쭉 저희가 좀 지켜보자면 사실 오픈 AI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너무 자연스럽게 오픈 AI CEO 내려오자마자 마이크로소프트로 가는 부분들이 일각에서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짜여진 각본 같아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이 결정을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결론적으로 많은 해외 외신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포기한 호박이 넝굴채 갑자기 들어왔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이한 구조 때문에 의사결정권이 없었던 마이크로소프트라서 지금 뭐 더 인포메이션이나 해외 보도들을 보면 거의 이제 이 결정이 나기 몇 분 전에나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손을 쓸 틈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1분 전쯤에 알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티아 나델라가 처음에는 되게 담담한 톤으로 이 X에다가 글을 올렸지만 실은 엄청나게 분노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분노한 상황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갈 것인가 해서 심지어 중간에 뭐 여기 얘기 나왔던 거는 뭐 예를 들면 샘 알트먼이 이제 오픈 AI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데로 가면 우리가 했던 투자 다 끊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까지 나왔던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다가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샘 알트먼이 이제 들어가는 쪽으로 된 것이죠. 지분의 49%를 이제 오픈 AI 지분의 49%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그 인력을 항상 흡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네.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그 회사에 있는 CEO 그리고 핵심 인력들이 나오게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이제 새롭게 이렇게 인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까지 나서게 되면서 판이 좀 급격하게 흔들렸을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오픈 AI의 이사회 그러니까 먼저 퇴출을 결정했던 이사회 측에서는 좀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요, 그 오픈 AI 회사에 실제로 그 동의서 같은 게 돌고 있다고 그래요. 네. 전체 한 770명 정도 되는 이 오픈 AI 회사 중에 이 사진 안 바꾸면 우리 다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에 거의 지금 500명 정도로 알려졌는데 지금 한 90%까지 동의 사인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진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제일 흥미로운 건 뭐냐? 그 아까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사태의 주범으로 그자까지 불렸었던 일리아 수스케버, 그러니까는 네. 이 기술을 좋아하고 그 어떤 문화에 대한 변화에 대한 걸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여기에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70명이 중에서 90%가 이사에 사임 안 하면 그만두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일리아 수스케버도 사인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트윗을 올렸는데 네. 잘못된 판단을 했다 내가 미안하다 쉽게 말해서 거의 뭐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무릎 꿇은 거죠. 무릎 꿇으면서 나는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또 그 트윗에 샘 알트먼이 하트를 누르는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뭐 막장 드라마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이거 도대체 넷플릭스 드라마야라고 할 정도의 일들이 짧은 시간 내에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사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또 이제 그 다음에 초미의 집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큐로 만들어도 정말 재밌을 네, 정말 제가 봐도 뭐 주제일 넷플릭스 것 다큐 같네요. 하나 만들어질 법할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금 오픈 AI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네. 샘 알트먼이랑 오픈 AI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나왔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오픈 AI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비영리 단체이고 네. 원래 연구 단체인데 어떻게 보면은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 보니까 영리의 탈을 썼는데 이상하게 썼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보면 아 그래 연구나 이러한 뭐 가이드라인 만드는 건 오픈 AI를 계속 활용하고 네. 그리고 상업적인 부분에서는 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샘 알트먼과 그리고 그렉 브러그만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의 신사업을 만들 수 있는 그림이 될 것이다라고 봐서 이제 좋은데 그럼 이제 당장 그럼 속도가 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픈 AI의 핵심 기술자가 일리아 수스케버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왼쪽 오픈 AI 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MS에 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시너지가 날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기존에 만들었던 소스 코드나 데이터가 있을 거고 네.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존의 팀들이 만들었었던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얼라이먼트라고 표현하는데 정렬이 잘 될 것이냐 그리고 그럴 때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최소 한두 달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네. 그 시간이 결국에는 구글이나 다른 회사들이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뭐 길게 1, 2년 이상을 놓고 보면은 어쨌든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호박이 지금 넝쿨째 들어온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거대 공룡 기업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거의 1위에 가까운 이 거대 공룡 기업이 이런 의사결정을 3, 4일도 안 돼서 아주 빠르게 냈다라는 것 맞죠. 자체가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향후의 어떤 속도에도 좀 우리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구글을 제치고 또 굉장히 확실하게 AI 선두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향후에 그러면 AI 이런 시장에서도 큰 판도의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두 가지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상업적인 욕심,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샘 알트먼이 그래도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못했다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방향에서 쭉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포인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리아 수스케스라고 하는 이 최고의 천재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이냐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빈틈으로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은 구글이 좀 어떻게 노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이 원래 발표하기로 했던 제미니라고 하는 그 다음에 LMM, 그러니까 라지 멀티모달 모델이 지금 출시가 늦춰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의 텀이
또 향후에 춘추전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정말로 아예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주 체제로 갈 것이냐라고 하니까 향후에 한두 달 정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엑소더스 사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오픈 AI에 있던 인력들이 만약에라도 마이크로소프트로 대규모로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한 기존에 있었던 인력과 그리고 지금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오픈 AI의 인력들 간의 배치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슈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큰 이슈가 있어가지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들 함께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요. 오늘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샘 올트만 CEO의 행보가 인공지능에도 참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밸류체인들 오늘 투자 전략에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국내 증시 빅테크에 의해서 뉴욕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훈풍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함께 투자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